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예니의 미래 미국 주식, 제 딸의 미래 미국 주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공부하고 있는 예, 예미지입니다. 지금 오늘은 누홀딩스, 누뱅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이제 지주사죠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올린 유튜버 분이 이제 한 번밖에 안 계셔서 그거에 좀 부족한 부분 제가 이제 좀 공부한 부분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. 일단은 누홀딩스는 남미에서 이제 카드가 제일 지금은 주 영업을 하는 분야이거든요. 예를 보면 이제 남미의 소파이가 될 수 있을까 누홀딩스가 시가총액은 지금 상장하고 둘째 날에 이제 54빌리언, 예, 우리나라 돈으로 54, 한 60조 정도 되죠. 60조가 좀 넘어가겠네요. 저는 요거를 첫날 10.1불 정도에 조금은 남았어요.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주수의 일부분만 담았고요. 요거의 주수는 현재 100천만, 10만, 100만, 천만, 억, 10억, 46억. 요게 옵션 행사를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주수고요. 사용자는 지금 5천만 명 이상, 아마 6천만 명이 넘어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. F1 파일에서는 이제 뭐 4,810만이라고 9월 30일 이전까지일 거예요.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, 일단 여기 남미의 이제 총 인구는 6억 5천만인데, 그 중에서 브라질이 이제 누 가입자가 4,700만 이상. 이 브라질은 2014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이제 처음으로 한 그 장소고요. 2019년부터는 멕시코도 시작을 해서 현재 76만 이상, 아마 지금 10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? 콜롬비아는 이제 바로 작년 얼마 안 됐죠. 그때에서 지금 그 9월 30일 기준이니까 3만 7천 이상인데 한 뭐 아직 10만 명도 안 되고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법인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르헨티나, 독일, 우루과이, 미국에도 이제 법인을 진행 중이에요. 그리고 사업 분야가 이제 제일 큰 거는 1, 2번. 신용카드, 지불카드가 주수익원, 그리고 예금 및 수수료.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불 계정. 요거 STN이 스톤코하고 이제 약간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죠. 그다음에 개인 대출, 생명보험, 그 BNPL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요것도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. 아직 뭐 의미 있는 숫자들은 안 나오고요. 당분간 이제 지켜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어디가 이제 더 클지, 현재는 1, 2번이 이제 거의 뭐 50% 이상이지만 그 다음에 뭐 소파이가 하는 거는 다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핀테크 특성상 사업을 다각화해서 원스톱 그 플랫폼이 돼야지 이제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니까요. 물론 그거랑 똑같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, 예, 그리고 누홀딩스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 몇 개만 이제 살펴보면은요, 브라질이나 남미의 그 다른 은행들의 불만 건수 대비 돈은 엄청 작은 걸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월간 활성화 우계. 다른 은행들 4, 50%가 뭐 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반면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죠.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사용자가 적기도 했고,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다음에 예금률도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. 그러니까 은행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제법 해 나간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저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이제 외형 성장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연체율이나 기타 나쁜 데이터들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다른 일반 은행이나 그런 그 데이터보다 처음부터 계속 낮았어요. 예. 요게 단순히 외형 성장만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크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주요상 이제 지금 제가 F1 파일이 이게 몇 페이지야? 약간 뭐 300페이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다 아주 자세하게 쳐다보진 않았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
좀 두 번, 세 번 읽어가면서 지금 좀 추려놓은 거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요 2021년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아래 숫자가 나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냥 n분의 1 계산해서 그 올해 그냥 그 예정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에는 그 19년도까지 2배,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좀 주춤하다가 다시 2배. 손실률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. 10%, 20% 이렇게 늘어나다가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요게 엄청 그 매출과 고객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하는데 지금 손실률은 엄청 거의 뭐 반 정도로 줄은 걸로 보여지죠. 요게 제가 지금부터라도 투자하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그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. 그다음에 예금도 이제 거의 뭐 엄청 늘죠. 예금은 뭐 2배가 아니라 요때 그 매출이나 손실은 고객 수도 별로 크게 늘진 않았는데도 예금은 2배, 또 2배. 요게 이제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브라질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은행들이 좀 일반 은행들이 좀 별로인 부분들이 많아요.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미국 선진국은 뭐 굉장히 높죠. 근데 브라질, 멕시코, 콜롬비아, 남미가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핸드폰 가입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 대부분 이제는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지금 주 타겟으로 하는 누의 이제 그 남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률 앞으로도 성장이 엄청 될 가능성이 크죠. 네, 부채율도 지금 작은 편이고요. 이 나라가. 그다음에 이제 남미 금융 서비스가 다른 일반 국가 대비 수수료, 순이자 마진,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마진만 챙기는 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뭐 여러 장점 중에 하나죠.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꽤 많고, 그다음에 이제 누가 클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들이 인수기업들이 다 목표가 있어요. 이지엠베스트는 이제 소매 투자 플랫폼 150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인수를 했고, 그다음에 콩그니텍트 코드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사업 영위. 뭐 이거는 이제 내부 데이터 아무래도 그 뭐 인원도 많고 여러 나라 앞으로 계속 확장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겠죠. 그다음에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아마 소파이처럼 좀 단순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. 그다음에 요게 아마도 바이너 페이레이더 BNPL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걸 테고,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이 소매은행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솔루션, 오픈 뱅킹이 이제 좀 더 그 깊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좀 파악을 해본 거는 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와 그 환경이에요. 브라질 정권 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. 그러다 보면 그 미국처럼 이제 다음 정권이 핀테크나 디지털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온다고 해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가봐야지 정확한 건 알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또 환율하고 금리가 브라질 남미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160% 5년 그 뭐 한 10몇 년 동안 160%고요. 최근은 요 코로나 시기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죠. 뭐 요게 이제 100부터 시작했다면 한 5, 60% 정도. 요게 그 나라의 경제나 그런 상황이 문제지 누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. 누는 그 나라에서 그냥 그 환율 이득 보고 그런 게 없이 그 나라에서의 경제 상황에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IPO는
락업이 항상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그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게 영향이 훨씬 클 거고, 근데 뭐 일반 IPO라고 해서 일반 기존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락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, 내년 3월 31일 이후 분기보고 발표 이후 이거래일 이후 혹은 181일째가 되는 날, 두 가지 중에 빠른 날짜라고 지금 그 F1 파일에는 나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F1 파일에도 뭐 이걸 그 BDR 그 이 미국 증권에 이제 올리면서 주수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주가를 현재 주가랑 주수랑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. 요게 그 F1 파일에도 어딘지 제목 찾기가 좀 힘든데, 하여간 뭐 6분의 1로 계산을 한다. 뭐 그러니까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BDR로 미국에 올리면서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 같은데, 그게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, 어쨌든 지금 전 주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, 요게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시킹 알파에서는 그 곱하기 6을 한 요 숫자더라고요. 저는 야후 파이낸스가 맞아 보여요. 마켓캡이 그 주수 대비 요거 곱하면 이렇게 54빌리언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시킹 알파에서는 그 곱하기 6, 54 곱하기 6 하면 요 정도잖아요. 이렇게 마켓캡이 나와 있더라고요. 이거는 전 야후 파이낸스가 맞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 앞으로 요거를 어떻게 누를 유지하고 혹은 추매하고 할지를, 계산이 지금 적자 기업이고 성장성은 굉장히 큰데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, 지금 제일 좀 비교를 하자면 이제 매출로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소파이를 지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5.1달러 기준으로 PS 레이시오가 37 정도 나왔고요. 누는 첫날 제가 그 샀을 때는 요 정도였어요. 근데 지금 좀 더 올라가서 요 정도고. 근데 요게 지금 뭐 다른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PS 레이시오는 마켓캡을 매출로 나눈 거니까요.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1년, 요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 F1 파일에 나와 있는 9월 30일까지 기준 말고 제 임의로 계산한 거를 넣은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어요. 조금 왔다 갔다 할 거고,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미국 투자 그 다음에 IPO 요때 중요한 게, 저는 한 가지 좀 발견한 게 이거, 리비안 전 투자를 안 했는데요. 요거 이제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게, 요게 상장하고 하루 이틀 3 4 5 이제 6일째 되는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옵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보면은 요게 풋이 제일 첫 거래가 11월 18일, 11월 18일, 11월 18일가 10일, 10일, 보통 요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18일, 요때부터 옵션이 거래됐다. 그럼 요때부터 준비한다. 어쨌든 한 5일, 6일 정도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좀 옵션의 영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문제는 이제 6개월이라고 치고, 그때쯤 이제 소파이처럼, 소파이도 저는 처음에 엄청 높을 때는 안 샀어요. 소파이를 제가 산 시기가, 락업이 이거는 좀 복잡했어요. 요때 이제 들어와서
1차 락업. 예, 요때 한 그 1차 락업이 물량이 더 많았거든요. 그래서 요때 기다렸다가 14.23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. 좀 더 자세히 보자. 예. 그러니까 요때 소파이를 알아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다렸다가 1차 락업일, 예, 요때 뭐 13대는 오히려 못 샀고 10일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, 그래서 저는 14점 몇 달러에 좀 사다가 대기하다가 요때 또 추매를 16달러 정도에 한 이유는 여기 소파이에서 이제 그 저 뭐야 대출이었나 그 저 투자였나 하여간 그 돈을 더 이제 받았는데 그게 뱅크 차터 금액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 기대감으로 저는 16달러에 좀 추매를 했거든요. 물량은 14점 초반에 좀 많이 실었다가 그때 조금 더 추매하고 기다렸죠. 근데 요때 저는 또 2차 락업도 알고 있어서 그거 대비 또 은행 뱅크 차터가 금방 안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반이나 그 정도를 더 정리했었으면 좋겠는데 4분의 1 정도를 정리했어요. 4분의 1 정도를 정리했다가 요때 또 14달러 초반에 또 추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누올링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가 금액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고평가의 성장이 높은 것들이 지금 크게 영향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 기준으로는 10달러 미만으로는 꾸준히 모아갈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. 10달러 미만으로는. 왜냐하면은 소파이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소파이는 그 미래의 고신용자가 많기 때문에, 그리고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5년, 저는 최소 5년은 적자를 유지할 거라 보여지는데 지금 누 같은 경우는 한 1, 2년 안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, 그래서 저는 좀 누도 같이 모아가려고 해요. 예. 일단 저 개인적인 결론은 장단기 대응을 저는 따로따로 할 거거든요. 장기 대응이야 이제 애기한테 물려줄 그 시기가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성장이 좀 멈추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가준다면 10달러 밑으로 조금씩 매수해 가지고 그렇게 양도를 할 계획이 있고요. 일단 이번 주만 해도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은 당연히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,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상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속도랑 이제 그거를 몇 번, 뭐 언제를 좀 발언 자체가 좀 세지만 않다면 성장주가 다시 조금씩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좀 요때 또 추매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.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기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이게 일단은 규모도 규모고 전 세계에서 좀 보는 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20달러까지는 좀 많이 오버되는 거지만 그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. 일단은 뭐 온다면은 저는 그냥 과감히 매도할 거고요.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 이제 15일 전후가 이제 볼 게 많죠. FOMC도 있지만 옵션이 이제 아까 봤다시피 5, 6일 전후 해서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 또 장이 뭐 좀 많이 요 누가 좀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저가 매수 뭐 더 낮은 가격이 유지된다면은 조금씩 모아갈지, 그거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죠. 감사합니다.